계묘년 9월 신유월 개수일간. 개수일주별 운세. 1. 개수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상징하며 유연하고 수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수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자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계묘년에는 개수와 같은 물기운인 비견과 물이 키우는 나무 기운인 식신이 들어온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 동료, 동업자 형제, 주체성, 독립성, 고독성, 도움과 인덕을 의미하며 식신은 건강, 장수, 먹을 복, 창의력, 표현력, 활동성, 남명은 장모, 손자, 여명은 자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묘년 개수일간 운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적극성, 활동성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직업적, 사업적 경쟁력이 상승한다. 일주가 강할수록 비견과 나의 재물을 공동 분배하는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 마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의식주의 혜택이 길하고 집안의 가업이 풍성해지는 시기이다. 직장, 조직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윤택하게 지내는 시기이며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을 하기에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식신생재로 일간이 강해야 하며 나의 재주, 재능을 잘 발휘하여 재물을 성취할 수 있다. 재물뿐만 아니라 승진, 취업, 결혼, 자식 등 길한 일들이 생기는 시기이다. 계묘년 개수일주별 자세한 운세는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개수일주는 9월의 12운성은 병지는 12운성 중 9번째로 기운이 약해지고 병들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한다. 병지는 노년기의 허약한 모습을 상징하며 인생의 종말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져 신체가 하나둘씩 고장나는 시기이다. 한자로는 병들 병자를 쓰는데 12운성의 병은 70대 이후의 황혼기를 의미한다. 적극성과 활동성이 줄어들고 일주가 강할수록 경쟁과 충돌을 피하려 한다. 9월의 일주별 운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사일주, 개유일주, 개축일주. 9월에는 삼합의 중심인 자오묘의로 장성살이 들어와 본인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해진다. 장성살은 본인의 염원을 실현하고 권위와 지위를 높여주는 길한 신살이다. 또한 리더십이 강하고 총명하고 용맹한 성격을 나타낸다. 장성살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업무에 잘 맞으며 직장이나 조직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장성살은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하며 가족에 대해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하다. 특히 본인 사주에서 9월에 들어온 경금 기운이 길신이 용신이면 발복하는 월이 되기 때문에 사주 원국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사일주, 사유금국은 사주에서 지지의 사, 유, 축이 삼합하여 금의 기운이 순환하고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유금국은 천간의 신과 관련이 있으며 장생, 제왕, 묘의 위치를 차지한다. 사유금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삼합이 형성되면 목적성이 같은 사람과의 연합과 협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하다. 삼합이 형성되면 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리더의 역할을 하며 꿈을 이루고 권위와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길성이 나타난다. 삼합이 형성되면 금물상의 에너지를 가진 대상물과 인연이 깊어지며 철강, 제철,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쇠를 이용하는 사업과 직업에 잘 맞는다. 반합이 형성되면 사유나 유축으로도 금국을 이룰 수 있으며 삼합보다는 약하지만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사유금국이 되면 직장운, 재물운, 연애운은 먼저 직장운은 사유금국은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을 나타내며 금물상의 업종에 잘 맞는다. 철강, 제철,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쇠를 이용하는 사업과 직업을 하면 좋다. 재물운은 사유금국은 재물 보기 좋은 편이며 식신생재로 재주나 재능을 발휘하여 재물을 성취할 수 있다. 재물뿐만 아니라 승진, 취업, 결혼, 자식 등 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연애운은 사유금국은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며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반합의 기운으로 인덕이 좋으니까 주변인이나 지인에 대한 대신수가 적고 귀인복이 발현되어
어려움을 모면해주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선이다. 연애에서는 성실하고 충직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재탐이나 폭력성을 조심해야 하며 너무 고집스럽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계유일주 신유월의 유유자형은 유금은 한습하고 차가운 숙살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이 있다.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유자형은 자형의 일종으로 같은 글자끼리 서로 싸우는 병존자형이라고도 한다. 유금은 금기가 강해지므로 칼을 쓰는 일, 즉 이 미용, 발골로 설계하면 좋다. 형이 동하면 금기가 강해져 기계, 연장, 교통사고 등으로 상할 수 있고 민감해 욱하는 성미와 폭발성 신경질, 두통, 생리통 등이 취약하다. 유금은 신명의 동물인 닭을 상징하며 새벽을 알리는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며 사람도 일의 시작점에 놓이게 되듯이 그만큼 몸에 신기운이 많이 있다. 신명이 나면 모든 예술이나 문학은 일사천리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신유일주는 금기가 강한 유유자형과 형제자매의 도움이 큰 장성살이 나타나는 운세이다. 직장운은 칼을 쓰는 일에 잘 맞고 예술이나 문학에서 일사천리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자형의 영향으로 주변과 다툼이 많고 기계나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재물운은 좋은 편이며 대인관계에서 인덕이 좋아서 흉한 일을 잘 당하지 않고 갑자기 좋은 일이 잘 발생하고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기도 한다. 단 자형의 영향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고집을 강하게 부리면 타인과 불화 다툼은 조심해야 한다. 연애운은 좋은 편이며 삼합의 기운이 좋으니 취미 동아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성과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부연 설명하면 취미 동아리 모임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성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삼합의 기운은 같은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기운이다. 이런 기운은 연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쥐띠라면 용띠나 원숭이띠와 잘 맞는다. 또는 당신이 소띠라면 뱀띠나 닭띠와 잘 맞는다. 개축일주 유금과 축토는 삼합 금국의 반국으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로 삼합은 서로 다른 오행의 기운이 합체하여 특정 오행의 기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합이다. 유축금국 반합이 되면 직장운은 유축금국 반합은 금기가 강해지므로 금속과 관련된 업종에 잘 맞는다. 예를 들어 보석,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축금국 반합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융통성이 부족한 단점도 있다. 그래서 주변과의 협조나 타협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유축금국 반합은 감정이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인상을 주기도 하므로 인간관계에서 따뜻함이나 친밀감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러 부분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재물운은 유축금국 반합은 재물운이 좋은 편이다. 금기가 강하므로 재산을 축적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유축금국 반합은 절약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하므로 낭비나 소비에 대한 욕구가 적다. 그래서 재물을 잘 모으고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축금국 반합은 너무 집착하거나 구석진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투자나 사업에 대한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한편 연애운은 유축금국 반합은 연애운이 반길하다. 금기가 강하므로 감정 표현이 서툴고 소극적이다. 또한 유축금국 반합은 자신의 이상형이나 원칙에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그래서 이성과 만날 때도 비판적이거나 거리감을 두기 쉽다. 또한 유축금국 반합은 자신의 재물이나 지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배경이나 조건에 대해 신경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부족할 수 있다. 개해일주, 개묘일주, 개미일주 신유월의 제살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의미로 수옥살이라고도 부르며 몸이 한 곳에 묶이는 것을 나타낸다. 제살은 감금, 소송 등과 같은 사고,
구설수가 자주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재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비난받는 경우가 많다. 재살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따라서 장점도 있다. 재살이 있는 사람은 큰 사건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남들보다 더 엄격하고 규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능력이 있다. 재살은 군인,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 재살을 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을 해야 하며 게으름에 주의해야 한다. 재살은 땅과 관련된 기운이므로 땅과 관련된 운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살이 금인 경우에는 서북 방향과 금수목운이 좋다. 신의 일주. 신의 일주에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직장운은 보통이다. 편인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편인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편인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타협하기 어렵다. 편인은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 편인은 자신의 일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오래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난다. 따라서 편인의 기운이 강할 때 직장운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좋은 직장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재살의 힘도 있어서 혈관과 횡사, 관제수의 흉기운이 강하여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주변인, 지인에 대한 배신수도 따르니 대인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한다이. 연애운은 좋다. 개일주는 반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활동성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9월 신유월에는 적극적인 만남은 갓되에 재살이 있어서 배신수가 따르니 본인이 잘 판단하여 이성교제를 하면 좋다. 개묘일주. 신유월의 묘유충은 사주에서 봄의 기운인 묘목과 가을의 기운인 유금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을 의미한다. 묘목은 양력 3월, 유금은 양력 9월에 해당하는 계절의 왕지이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을 만들어낸다. 묘유충은 오행목과 금의 특성으로 인해 뼈의 건강, 간 건강, 폐 건강에 관련이 있다. 묘유충은 충 중에서 왕지와 왕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로 가장 파괴력이 크고 실제적인 영향력이 큰 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묘유충은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도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며 새로운 출발과 변화의 가능성도 크다. 9월의 개묘일주는 종합적인 운세를 보면 직장운은 묘유충의 영향으로 직장에서의 변화와 충돌, 승진과 해고,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재물운은 묘유충의 영향으로 재물상의 변화와 충돌, 투자와 손실, 부와 가난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묘유충하여 식신과 편인이 충을 하면 식신은 재물의 근원이고 편인은 재물의 증식을 의미한다. 묘유충이 있으면 식신과 편인이 서로 갈등하게 되어 재물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묘유충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지만 충돌하거나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묘유충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벌거나 잃거나 하는 변동이 크고 사업이나 투자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묘유충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술토가 필요한다. 술토는 묘목과 합하여 유금과의 충돌을 막아준다. 술토는 재물의 안정과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주원국에 술토가 있으면 재물운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개미일주. 개미일주가 유일주 공망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개미일주는 물기운이 증발해 있는 형국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욱하는 성질이 있는 현실주의자다. 생활력이 강하여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는 오뚜기 같은 자생력이 있다. 일주 공망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지만 충돌하거나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에서 경쟁과 갈등을 겪기 쉽고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할 수 있다. 또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미토와 유금은
각각 부모와 자녀를 의미하므로 가족관계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사주원국에서 편인 신유가 길신이 용신이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월운이 될 것이다.